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과업으로 대법원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종신적인 대법원 임기도 기한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기후 여파로 대형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미국 주택 화재 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주최 할렐루야 대성회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소재한 헤브론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플리머 연기열, 즉 테프론 독감 발병 사례가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질병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넌스틱 팬 사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대학교 오프 캠퍼스 아파트 로비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국가원이 재무관실이 어제 재산세 납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발표해 주목됩니다. 얼룩말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크고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그래비 얼룩말이 시카고 브루필드 동물원에서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다우너스 그로브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약 13만 커메드 고객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3달여 앞둔 어제 아이오와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이를 도화선으로 낙태권 이슈가 대선 내관으로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요일인 내일 시카고로 방문해 전국 흑인 언론인 협회의 연례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델타항공이 지난 19일에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신자 중 약 3분의 2가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1명을 교회에 초청했으며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더 많이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과업으로 대법원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종신적인 대법원 임기도 기한을 둘 것을 제안했는데요. 종신제인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해 대통령이 2년마다 1명씩 임명하자고 제안했고, 또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인정한 건 잘못이라며 대통령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사실상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도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대법원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아이오와가 낙태 금지법을 시행한 22번째 주가 된 가운데 해리스는 여성의 선택권을 되찾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성소수자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을 강력히 미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42살인 부티지지가 러닝메이트가 되면 세대교체 이미지를 더욱 부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에는 우주조종사 출신의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여파로 대형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주택 화재 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CNBC 방송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진 가운데 보험사들이 늘어난 보험금 지급 부담을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보험 중개업체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동안 미국 내 주택 화재 보험료가 평균 21% 급등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다만 이 보험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연재해가 보험료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방송은 전했는데요. 하버드대 주거연구 공동센터의 카를로스 마틴 국장은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의 위험 수준과 종류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 보험사조차 이를 보험 통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라는 단어보다 저는 좀 나은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은데,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갑절의 어떤 능력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말씀 들었고 또 기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협의회 주최 할렐루야 대성회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소재한 헤브론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카고 교협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아 개최된 올해의 대성회는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시애틀 영재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주제 강사로 말씀을 전했죠. 총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권 목사는 팬데믹을 거쳐 교회들이 잊지 말고 회복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부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매달리시. 그러면 흉년을 풍년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키시는 것. 결국은 다음 세대이고 그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교회가 또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준 목사는 53년 전통의 시애틀 형제교회 3대 목사로 지난 25년간 담임으로 목회 중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LA 거주한 권준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부목사로 목회하다 1996년 한국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서원 원목으로 섬기다 2000년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했는데요. 당시 작년 200여 명이 출석하는 작지 않은 규모의 한인 교회였지만 권 목사의 눈에는 양로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현재는 3,500명 이상이 출석하는 시애틀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지만 권 목사는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랑의 힘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람과 섬김의 마음이 목적을 향해 함께 가게 하는 것, 자녀들을 향한 영적 성장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끊임없이 변화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카고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봉헌케 하는 그런 교회들, 정말 다음 세대의 인물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정말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 그래서 하나됨으로써 정말 그 지역사회와 열방을 복음하는 그러한 교회로의 그런 회복과 변화, 하나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의 씨앗과 복음의 열매는 부흥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우리 또 그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일간 진행된 부흥성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은 모든 불평과 분열에 대한 회개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가 갈급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 목사님의 차세대를 위한 제너레이션의 일을 부모들이 양보하는 삶을 살면서 정성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세대들이 정말 여기서 잘 되고 이 복된 믿음의 생활을 참 해야 된다는 그 우리의 의무감이 오늘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 자신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보게 됐습니다. 대성회 후 29일 어제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는 새 시대 새 목회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도 마련됐는데요. 협의회 회장 김용문 목사는 이번 대성회가 긴 팬데믹에서 벗어난 시카고 교계에 새로운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회개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결국 자신도 살지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번에 아마 시카고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연합을 하고 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갈 수 있는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계의 성도들 또 교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시카고 지역 교인과 목회자 인식조사는 시카고 교계를 부흥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도구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설문조사를 응하게 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설문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미래 세대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한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게 될 때 앞으로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또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시카고 지역에 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진단을 한 다음에 이 발표를 우리 9월 3일 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카우니 재무관실이 어제 재산세 납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발표해 주목됩니다. 현재 웹사이트 쿠카우니 트레저럴닷컴에는 올해 크게 오른 재산세 납부에 힘들어하는 쿠카우니 부동산 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무료 납부계획 계산기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카우니 재산세 청구서는 몇 주 전에 발부됐죠. 남부와 남서부 교외 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소유주의 경우는 마감일인 8월 1일 이전 분할금의 2배에 달하는 고지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바스 재무관은 이 새로운 지불 옵션은 8월 2일부터 무료로 온라인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주민들에게 미납 재산세에 대한 개인 맞춤형 납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월별 또는 격주 분할 납부 중 선택을 하고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납부 기한까지 지불되지 않은 금액에는 여전히 이자가 부과되지만 새로운 지불 계획 계산기를 사용하면 부동산 소유주는 지불 일정을 확인해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원할 경우에는 미리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주법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는 2023년 세금의 경우 월 0.75%의 추가 이자 비용을 부과받고 있죠. 그 이전 연도의 경우는 더 높은 월 1.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한편 이 납부계획 계산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자세한 영상이 쿠카우니 재무관실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플리머 연기열, 즉 테프론 독감 발병 사례가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질병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넌스틱 팬 사용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독극물센터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에는 플리머 연기열 의심 사례가 265건 이상 보고됐는데 이는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사례 수로 확인됩니다. 독극물센터는 미국 정부와 협력해 전국의 55개 독극물센터를 대표하고 있죠.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플리머 연기열 의심 사례가 3,600건 이상 보고됐으며 이 중에 많은 사례가 직업적 노출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에서 요리할 때에도 이런 펜을 사용할 때는 올바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증상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FE로) 코팅된 펜이 과열돼 공기 중으로 연기가 방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죠. 이런 연기를 흡입하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플리머 연기열 증상으로는 가슴의 답답함, 기침, 호흡곤란, 두통 등이 있으며 이틀에서 사흘 정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태의 장기적인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런 화학물질은 갑상선 이상이나 폐질환, 신장암과 같은 특정암, 그리고 불임과 관련된 특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팅된 펜은 손상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관리하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얼룩말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크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그래비 얼룩말이 시카고 브루필드 동물원에서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이 동물원에 살던 8살 얼룩말 뉴타가 34kg의 수컷 새끼를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비 얼룩말은 고기와 모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남획 탓에 멸종 위기종이 됐죠. 1970년대 후반 전 세계에 약 15,000마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3,000마리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계 흑인 혈통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먼저 흑인과 서남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데 이어 이번엔 백인 남성들끼리 거액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면서 지원에 나섰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어제 백인 남성 유권자 6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해리스의 지지 모임이 출범했다고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도한 이 모임의 취지는 백인 남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혹은 트럼프는 백인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통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자는 겁니다. 이날 출범식의 첫머리는 코언 형제 감독의 코미디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에서 주인공인 백인 한량 역을 맡았던 제프 브리지스가 장식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화면에 등장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는데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제이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3시간 20분간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모금된 선거 자금은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25일에 개최된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 행사에는 15만 명이 참가해 800만 달러가 모금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남성 유권자들의 움직임을 평가절하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편 수요일인 내일 시카고로 방문해 전국 흑인 언론인 협회의 연례 대회에 참석합니다. 캠프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정오 등록된 전당대회 참석자들 앞에서 기자들과 흑인 커뮤니티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행사의 사회자로는 ABC 특파원 레이첼 스콧, 팍스뉴스의 해리스 포크너, 세마포르 정치기자 카디아 코바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신자 중 약 3분의 2가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명을 교회에 초청했으며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더 많이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19%는 한 번 초청했다고 답했으며 21%는 2번 초청했고 20%는 3번 이상 초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약 3분의 1은 지난 6개월 동안 초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는데요. 연구는 또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비복음주의자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응답자의 24%는 3번 이상 교회에 초청했다고 응답한 반면 복음주의 신앙이 없는 응답자는 15%에 그쳤습니다. 시카고 지역 이민교회는 이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한인교회들은 한인사회를 섬기며 영적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죠. 시대의 변화 속에도 교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목회자의 고민은 무엇이고 또 성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참여한 교회와 단체에 제공한다는 방침인데요.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전수조사에 참여하셔서 시카고 교계가 더 나은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각 출석교회나 교회협의회 회장 김영문 목사 773-440-0191로 연락하시면 설문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흐리겠으나 대체로 맑은 상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68도. 수요일인 내일 35% 찬스의 비 소식 다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69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